서울에 집중을 해서 좀 서울 중심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공급이란 게 이런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가격 곱하기 그 수량으로 네. 이제 시총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뭐 만 세대, 2만 세대 공급 예정이다라기보다는 뭐 강남의 그게 만 세대냐, 그렇죠, 강북의 그렇죠. 2만 세대냐, 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공급 부담이란 거는 확연히 좀 다른 건데, 보시면은 대략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바로 나타낸 게 이제 강남 3구의 입주 물량 추이고요. 강남 4구, 서울시 앤드 상위 4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를 포함한 네네. 그 상위 4구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검은색 선은 이제 전체 입주 물량, 서울시 전체 입주 물량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008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당시에 이제 잠실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함으로써 네. 굉장히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많았었고요. 그랬네요. 공교롭게도 저때 이제 금융위기도 같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하락한 게 네. 집값 하락 중에 어느 정도가 저 공급 물량 때문이냐를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역시 또 서울의 집값이 좀 약세를 보였던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구 헬리오시티 말씀드린 대로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입주를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즉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비싼 곳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거는 좀 가격에는 좀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21년도에는 공급량이 그래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은 이제 그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도 이렇게 그 공급 물량을 다 소화를 소화해낸다? 해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이게 다 소화가 된 배경에는 금리를 계속 추세적으로 낮췄었던 것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즉 저는 금리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라는 거를 일정하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러면 분명히 공급은 영향을 주긴 할 텐데 그것도 비싼 게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좀 관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금리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더 이따가 좀 더 알아보고, 공급이라는 것만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뭐 보는 자료가 많습니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네. 네.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0년부터 2006년은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네네. 기간이거든요. 그 강세장 때 이제 당시 서울에 세대 수가 이제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 이게 입주한 물량들이에요. 그렇죠. 입주 네. 물량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대 수가 많았던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세대 수가 많았던 아파트들 입주 물량을 보시면은 이 특징이 이제 좀 강남 3구가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관악구, 노원구, 금천구, 네. 구로구 이런 데들에 좀 많았었고, 강남 3구 아파트는 딱 도곡렉슬과리 크팰리스 정도, 네. 딱 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싼 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았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약세장이었던 2008년부터 2013년에 이제 그 세대 수가 많았던 순서대로 입주 물량을 살펴보시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잠실, 그리고 2009년에 반포 뭐 이런 데들의 네. 입주 물량이 많아서 상위권 4위까지는 뭐 잠실 반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강세장 때일 때보다는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좀 더 이제 확연히 좀 더 많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08, 9년에 집중이 됐고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또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 적어서 이게 좀 당시에 좀 서울의 전세가가 오르는데 좀 이제 기여를 좀 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런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 적으면 서울의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네. 이 입주 물량들이 이제 서울의 전세가를 좀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하는데, 네. 반대로 이게 너무 없으면 네. 전세가가 좀 다시 오르는. 서울 전체의 강남 3구의 전세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강남 3구, 특히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 입시로 보면은 의대나 뭐 서울대 정원 같은 역할, 이들의 정원이
늘어나면 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다 글로 빨려 가겠죠.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예. 상위권 학생들이 다 의대로 가다 보니까 서울대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예.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근데 근데 그들 정원이 줄어들면 상위권 학생들이 계속 밀리고 뭐 그런 효과처럼 이렇게 즉 사람들이 어떤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에 공급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게 좀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나오면은 부자들의 유동성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안 나오면은 그만큼 뭔가 이 부자들의 유동성이 뭔가 좀 갈 데가 이렇게 없어지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근데 그거는 전세에 영향을 미쳐요? 매매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둘 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유가 매매가라는 것도 결국은 전세가와 어느 정도 좀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그렇죠? 하죠. 전세가가 올라야 매매도 이제 갭 투자를 하든 뭐라든 좀 같이 추세적으로 이제 오르는 건데 전세가가 저런데 이제 공급이 많음으로써 전세가가 훅 떨어지면 매매가도 오르기는 좀 힘들어지기는 하겠죠. 네. 그래요. 예. 계속해 주시죠. 네네. 예. 자,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과거 2014년부터 2019년 당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강세장이었을 때 이제 강남 3구 신규 공급. 예, 저 신규 공급은 보시면 헬리오시티가 있긴 했지만 강남 3구가 또 되게 좀 찾기 힘든 편이었습니다. 예. 헬리오시티하고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여기가 많긴 하네요. 뭐 그 정도가 좀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마용성이나 강동구 정도가 있기는 한데 뭐 거기가 이제 강남 서초보다는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곳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강세장 때도 역시나 좀 강남 서초의 어떤 신규 공급 자체는 좀 굉장히 적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어떠하냐? 이제 앞으로의 물량을 좀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 오른쪽인데. 보시다시피 정말 강남 서초의 그 입주 역대급인데요. 입주 물량이 정말 지난 한 2000년부터의 한 20년 넘는 기간의 어떤 장기 시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분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금리란 거를 그냥 한번 놓고서 봤을 때 금리를 감안하지 않았으면 않고 봤을 때는 이 공급 물량이 즉 이제 가격을 같이 감안한 공급 물량 자체는 한 20에서 25년 중에서 지금이 좀 지금부터 앞으로의 4, 5년 정도가 가장 좀 어떤 그 공급 부담이 많다.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네. 이게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연도가 옆에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뭐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분양을 하는 것은 약간은 미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 둔촌주공에서 좀 다툼이 일어나서 그게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준공 시기를 미뤄지긴 했는데 그래서 참 저는 어찌 보면은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걸 예상하고 싸운 건 아닐 텐데 사실 만약에 그때 조합원과 건설사 간에 다투지 않았더라면 둔촌주공 입주 시기가 올해 8월이 예정된 입주 시기였습니다. 거기서 공사가 안 멈추고 착착 진행됐더라면 지금 당장 입주예요? 그렇죠. 그 예정된 입주 시기가 2023년 8월이었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좀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역전세 막 심하네 어쩌네 하는 와중에 둔촌주공 11,000세대까지 이게 나왔더라면 되게 심각했을 텐데 스토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2025년 1월로 일단 그게 미뤄짐으로써 이 폭탄이 어쨌든 지금 뒤로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선 지금 분양을 아직 안 한 곳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게 이제 이 연도들은 다 이제 건설사들이 예정하고 있는 이제 완공 시점이기는 한데요. 밑에 조그만 글씨를 이제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3, 5, 6, 9, 10, 11, 13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아직 분양 전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 DH 클래스 그렇죠. 5,000세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곳인데 그런 데가 이제 2026년에 예정대로 나오냐 아니냐 이것도 좀 약간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죠.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